중국은 응용 기술에 엄청 능합니다. 원천 기술을 가져다가 응용을 해서 상업화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원래 이런 한족들이 능하죠. 좀 불편한 이야기지만 전기자동차 업계를 거의 석권했죠. 비아드. 테슬라를 제친 중국의 1위 전기자동차 업체 비아드 회장이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는데 한 2, 3년 정도면 될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네요. 2, 3년 정도. 피처폰의 스마트폰으로 변화가 2년 정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을 보게 되면 전반부는 전기자동차화되는 것, 후반부는 자율주행자동차 FSD라고 합니까?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신에너지차 기술과 제품 산업망은 현재 세계를 3년에서 5년 정도 선도하고 있습니다. 비아드는 작년 매출이 재작년 대비 29% 오른 107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테슬라 980억 달러를 처음으로 제쳤습니다. 지난해 비아드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3.4% 증가한 413만 대, 어마어마하네요. 같은 기간 동안 테슬라는 1.1% 역성장해 가지고 178만 9천 대, 2배 이상 판매했네요. 중국 업체들이 스케일 자체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세계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데 내부적으로 정쟁의 몰두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런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무슨 뭐 중국을 찬양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시대가 이렇게 바뀌니까 정신들 차려가지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분출을 해야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 비아드 전기자동차가 테슬라를 여러분들 매출상 제쳤기 때문에 관련 기사를 보니까 작년 매출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5분 안에 400km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충전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 나오고, 또 한국의 중고창 시장도 진출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기 때문에 관련 기사를 보니까 이 보시면은 비아드하고 테슬라가 여기서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비아드뿐만 아니고 지리, 상하이 자동차 이런 회사들이, 독일 회사들이 상당히 고전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최근에 참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는 AI하고 여러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AI하고. AI의 기초 모델이나 이런 부분하고 만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일단 가격 대비 싸니까, 가성비가 뛰어나니까. 비아드의 순수익은 전년보다 34% 증가한 56억 달러, 8조 2천억 정도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파니까. 1995년에 창업을 했네요. 처음엔 배터리 회사를 하다가 그다음 내연 자동차를 만들다가 완전히 내연 자동차를 포기하고 전기차에 올인을 했네요. 그리고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핵심 부품 배터리부터 모든 것을 내재화시켜버린 겁니다. 내재화. 주요 부품들을 다 내재화해 돼 가지고 자체 생산하니까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러면서 세계 톱 업체가 된 겁니다.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보다 43.4% 증가한 413만 대를 팔았네요. 엄청나네요.
올해 1월에는 한국 성룡차 시장에 진출하고 가성비만 뛰어난 것이 아니고 기술력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5분 안에 충전하면 470km를 주행할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고 테슬라는 15분 충전으로 320km 달리는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R&D만 이러면 11조 원 정도를 퍼붓네요. 비아드의 부상이나 중국 전기자동차 업체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100% 관세를 때리는 그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다른 데 기술을 가져다가 자체 기술화하게 되면은 초기에는 저가 시장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저가 시장을 장악한 상태에서 수익을 여러분들 재투자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그게 이제 후발주자들이 대개 시장을 장악해가는 전략이지 않습니까? 기술력도 상당한 것 같아요. 5분 충전 400km 주행 비아드 배터리에 대해서 회장이 발표를 했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왕차푼 비아드 회장이 2월 17일 중국 3월 17일 중국 선전 본사의 새로운 충전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술자들은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제 발전된 행태인 거죠. 놀라운 발전한 겁니다. 중국은 응용 기술에 굉장히 능한 나라고 카피 복제 기술이 굉장히 능한 것 같아요. 저는 중국에 많이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중국을 방문하면서 특히 이제 목재 가구를 거의 여러분들 만든 아주 정교한 손기술 같은 걸 보면서 야, 이 중국은 전통적으로 이 복제에 굉장히 능한 그런 나라구나. 그게 이제 제조업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데 전통적으로 중국은 기술 분야에서 후발주자답게 응용기술 개발을 통해서 돈을 버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항상 후발주자는 선발주자의 기술을 습득해서 응용해서 가성비 뛰어난 제품을 만든 다음에 다시 그 돈을 투자해서 기술 선도 기업으로 올라선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 중국 기술 기업들은 상당히 익숙한 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니까 중국의 기술 기업들이 빠른 기술 습득, 응용 개발, 가성비 높은 제품 출시, 글로벌 시장 확대, 핵심 기술 내재화 이런 전략을 통해 가지고 뭐 LCD, OLED, 가전 전부 다 이런 방법으로 시장을 이제 잡아나가는 거죠. 응용 기술과 가성비 제품 개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물론 뭐 어려운 과제들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기존의 강점인 배터리 분야나 전기차, 2, 3세대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로봇 분야, 드론 분야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힘을 모아서 이러면 앞으로 질주하지 않으면 어려운데 이제 내외부로 계속의 침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는 내부의 적들로부터 선거를 침략을 당했고 이제 한족들이 대거 이런 한반도에 진주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죠? 엄청난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전기자동차 분야에서만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이 휴머노이드 인간행 로봇이죠. 로봇이 이런 AI 모델을 탑재해 가지고 학습하는 로봇이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스마트 로봇이. 엊그제 여러분들 중앙일보의 베이징 특파원이 한 이야기를 제가 관심 있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 북경 특파원입니다. 중국인의 삶 속에 구석구석 이 로봇이 침투하고 있는 그런
기사를 정한 겁니다. 로봇 청소기뿐만 아니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 주변의 로봇뿐만 아니라 미래의 로봇에서도 중국이 선발대 기술을 잡았습니다. 얼마 전에 쿵후 동작을 따라하던 중국 휴머노이드가 이번에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마라톤 대회에 이런 참가한다는 기술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13일 날 베이징시 이장 경제기술개발구에서는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달리고 순찰용 로봇개가 뛰노는 중국 첨단 기술의 최전선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며칠 전입니다. 3월 28일 날 전한 겁니다. 이런 기사를.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음력설을 맞아서 관영 CCTV가 방영한 5시간짜리 대형 생방송에 휴머노이드 16대가 여러분들 등장해 가지고 이제 전통 무역 공연을 한 거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거죠. 중국은 전기차처럼 휴머노이드로 미국을 앞설 것이다. 앞설 것이라는 걸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원천 기술을 응용해 가지고 상업하는 데는 중국이 굉장히 여러분들 앞선 거죠. 그리고 또 제조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이제 미국 방송에서 소개가 됐네요. CNBC가 중국이 전기차 산업에서 이런 파괴적 영향력을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도 재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를 개발해서 올해 약 5,000대를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중국의 유니트리 로보틱스는 지난달 전자상거래 플랫폼 JD.com에 휴머노이드 로봇 2대를 판매했고 LG전자도 여러분들 이 제품을 받아가지고 지금 아마 테스트 중입니다. 이 회사뿐만 아니고 아기봇, 샤오미, 비아드, 체리, 샤오펑 같은 전기 자동차 제조회사들도 전부 다 로봇 산업을 하는 겁니다. 테슬라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여러분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는 겁니다. AI와 이런 제조 기술이 조합이 돼 가지고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생성형 AI를 넘어서 피지컬 AI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상당히 이제 앞서 있는 거죠. 테슬라는 올해 1,000대 이상의 옵티머스를 테슬라 공장에 실전 배치할 계획인데 비아드나 지리 그다음 팍스콘 등은 이미 유니트리 로봇을 일부 공장에 배치해서 실전에 활용하고 있고 가격 경쟁이 가성비가 뛰어나니까 요즘에 다이슨이 굉장히 고전하지 않습니까? 가성비 제품에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포도에 실을 깨매는 중국 로봇, 교통경찰, 방송기자 이렇게 들어온 산업도 다 장악을 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 이제 총을 들게 하게 되면 전쟁 로봇이 되는 거죠.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굴기 본격화, 이벌찬 베이징 특파원.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굴기가 본격화되면서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이 연구실 전시관을 넘어 일상에 침투하고 있다. 교통경찰 로봇 그다음 16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국의 전통무용을 이렇게 펼치는 중국의 음력설에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16대가 붉은 옷을 입고 군무를 펼쳤고 기술적으로 지금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제 개발자 인건비 싸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법 엄격하지 않을 것이고 그다음에 애국주의 정신이 아직 살아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돈을 벌 수가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엄청난 화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뭐 업체들끼리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거니까 이렇게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 뭐 딥시크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고 딥시크의 발전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게 군사력도 다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 올해부터 이런 본격적으로 자동차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배치가 되는 모양입니다. 공장 혁신이 진행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네요. 이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바뀌니까 제가 참 이렇게 방송 준비를 하면서도 저도 자극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참 많이 팔려요. 미국 시장에서. 이 현대자동차하고 도요타가 생산 공장에 여러분들 배치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그런 협업을 하는 거죠. 현대자동차가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인가를 아마 인수해 보스턴 다이내믹스 도요타 산하의 도요타 리서치 연구소가 AI 로봇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2024년 10월 뉴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현대자동차가 생산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여러분들 공격적인 행보네요. 현대자동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영상을 통해 공개한 이족 보형 로봇 올 뉴 아트라스를 연말 생산 공정에 시범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이런 움직임들이 다 올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휴머노이드 개발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은 상당히 이점이 있죠. 왜 그런가 하니까 부품 소재 산업이 상당히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로봇과 AI가 결합한 이른바 피지컬 AI 이제 용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그제 함께 다뤘던 겁니다. 피지컬 AI는 로봇처럼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는 AI 기술을 말한다. 피지컬 AI란 로봇의 여러분들 지능을 탑재한 거죠. AI라는 지능을 탑재해 가지고 현실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로봇이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원년이 되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3월 30일 기사입니다. 미국의 최신 설비를 현대자동차 그룹이 조지아주에 설치하는 메타프렌트 아메리카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4종 보행 로봇 스팟이 자체 품질 검사를 하는 모습이다. 그 내용이 여러분들 연산 30대 규모의 최신 설비를 동원하는데 여기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거 아마 투입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 공정 가운데서 굉장히 복잡한 이 내장 의장 공정까지도 로봇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 자, 지금도 자체 용접 페인트 도포 등 거의 100% 로봇 작업에 의존합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은 한번 물어봤습니다. 2025년이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가 생산 공장에 배치가 되는 첫 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2025년도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 현장에 투입되는 가장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첫 번째 해를 갔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경제성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에 대한 평가가 좀 더 명확해지게 되면 폭발적으로 자동화가 진행될 것 같다. 그런 내용을 초기 도입은 파일럿 프로그램이나 일부 공정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본격적인 대규모 상용화는
2027년이나 2030년 정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25년도에 이례적으로 많은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 현장 특히 자동차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참 대단하네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답을 주니까 2025년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동차 생산 공정에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해로 보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냥 이거 하다가 궁금하면 항상 물어보게 되면은 답을 다 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성이 처음에는 그렇게 높지 않겠지만 점점 경제성과 이런 확보가 되면은 더 많이 이렇게 투입이 되겠죠.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을 때는 우리가 잘 못 느끼죠. 우리가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국내 문제에 너무 여러분 매몰되지 마시고 엄청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 다부지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중국의 비야드의 전기자동차의 그런 돌풍 그리고 중국의 휴머노이드 이런 내용을 이해했는데 조금 이렇게 멀리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하고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소위 실시간 방송에서 얼마나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까? 그냥 뭐 온갖 것을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에이 공 박사님 그래도 뭐 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설마 나는 해당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생산 공장에 관한 이야기지만 비야드가 여러분들 무슨 뭐 1000억 불 달러를 팔았다는 것이 그 사람들 이야기인 것 같지만 세상이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문제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의사를 하시면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 폴리님이 여러분들 항상 시대를 앞서는 글을 쓰기 때문에 폴리님이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는 걸 제가 들어가서 자주 보는 겁니다. 참 좋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저하고 만난 적도 없고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전문의가 갖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폴리님이. 그럼 폴리님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의사를 해보니까 지금 AI 기술이 엄청나다는 거죠. 자기가 배운 수십 년의 이런 지식을 그냥 한순간에 습득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시대가 됐다. 지금 법관들 폼 잡고 있지 말라 이야기죠. 당신들도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여보. 예. 여기야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시장을 급격히 장악하고 있는 AI. 설마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예외는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여기 한 분께서 졸린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계속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방송을 하지만 조는 것까지 내가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예외는 없습니다. 제가 가장 즐겨 쓰고 있는 AI는 구글 제미나이인데 최근 2.5%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성능이 경악스러울 정도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문의가 생각할 때도 어마어마한 의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최근 한두 달 동안 제가 느낀 점은 20년 동안 의사생활을 하면서 항상 궁금했지만 아무리 공부하고 찾아봐도 풀리지 않았던 의학적인 모든 궁금증과 질문들이 제미나이 프롬프트를 활용한 질문 한 방에 4분 만에 완벽하게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지식의 대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교수가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수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생방송을 여러분 진행하는데 너무 지루하게 방송해서 여러분들 잠이 옵니다. 그럼 뭐 그것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자야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충격이 안 옵니까? 20년 전문의 하신 분이 20년 동안을 통틀어 지난 한두 달 동안 여러분들 제미나이 프로를 써가지고 본인이 궁금했던 걸 4분 안에 다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이 온 겁니다. 이런 세상인데 뭐 나라를 그냥 좌측으로 끌고 가? 나라를 그냥 좌양자를 해? 정신 나간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정신 차려라. 응? 최근 한 달, 두 달 동안 20년 동안 의사생활하며 가졌던 궁금함이 단박에 뭡니까? 제미나이를 통해 다 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고 여러분 폴리님의 이 경험을 얼마나 소중한 경험입니까? 제가 평소에 왔던 지식 대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야,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본인의 경험을 올렸는데 내가 그 경험을 딱 포착을 해가지고 일반 경험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법관들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치는 판결하더라도 그냥 AI한테 여러분들 일반 기초 모델이 여러분들 주는 답변 말고 의학 여러분들 법학 전문 AI한테 물으면 훨씬 더 상세한 여러분들 판결문을 적어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수준 맞게 사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감동이 안 온다 이러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공박사가 선거 부정 못 막으면 당신들 망한다 이렇게 해도 감동이 안 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폴리님이 이렇게 올린 글을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얼마나 귀하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바로 이거야 이거. 당신들 지금 시대를 잘 못 읽으면 그냥 죽는 거야.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식 대폭발 교수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정통 교육 과정이 전부 다 바뀌어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기 이 하나님처럼 박사님 덕분에 여러 AI 무료판 써보는 중인데 글록쓰리가 진짜 좋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새 정보에 촉을 세우고 계속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엄청난 경험입니다. 추론 기능이 탑재된 AI의 성능이 임계점을 넘기 시작한 최근 1, 2개월 동안 인류의 지식은 확실히 특이점을 훌쩍 넘어갔다는 것을 체감하고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니까 상당히 수준이 높은 거죠. 폴리님이. 이런 것을 착하게 간파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한 나도 수준이 좀 높은 거죠. 솔직히 과장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라면 AI를 이용해서 영역을 막론하고 대학교 수준의 전공 지식을 완전히 독학으로 너끈히 배우고도 넘치는 시대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어마어마한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엄청난 시대가 열린 겁니다. 컬리큘럼이나 주제만 정한다면 얼마든지 AI를 세계 최고의 과외 선생이자 교수님으로 삼고 24시간 365일 내내 질문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의사가 저 정도로 말할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네. 이런 이야기가 스펀지님한테 튀어나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다른 사람 경험을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 느끼는 경험으로는 2025년 3월 말에 추론 모델 AI가 갖고 있는 의학적 지식이나 추론 능력은 제가 여태까지 직접 간접으로 만나봤던 그 어떤 최고의 의사나 교수님 그룹보다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024년 9월 달에 오픈 AI 사이에 O1 추론 모델이 처음으로 등장한 겁니다. 2025년 3월 말에 추론 모델 AI가 그 어떤 명의보다도 뭐죠? 최고의 여러분들 의학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지식보다 뭐죠? 수많은 사람의 지식을 다 통합해서 뭐죠? 제공하니까. 강력한 추론 모델까지 결합된 현재의 대규모 원의 모델 기초 모델은 최신의 의학 정보를 검색한 결과 수십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노련한 명교수의 인사이트까지 결합된 느낌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데 뭐 나라를 무슨 뭐라고 자익국가로 만들어야 돼? 죽는 길이죠. 확실하게 죽는 길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이런데 뭐죠? 특정 지역 출신들이 판결을 뭐죠? 그렇게 내? 열심히 다 하시오. 당신들의 인생이니까. 인생은 길고 살아야 될 날들은 제법 기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불과 2달 전까지는 AI는 최신 지식을 잘 정리하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올바르고 근거가 있는 상황으로 추론까지 결합시켜 완벽한 답을 주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공명호 TV 여러분 운영하면서 여러분 요 한두 달 사이에 추론 모델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중요하냐. 기초 모델이 제공하는 답은 백과사전일 수 있지만 기초 모델의 추론 모델까지 더해지게 되면은 그거는 뭐죠? 백과사전을 넘어 가지고 답을 창조한 것이 가깝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엑사원이란 LG AI 연구원이 엑사원 딥이란 추론 모델 자체 추론 모델을 만든 것이 굉장한 일이라고 여러분 며칠 전에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불과 한두 달 사이인 겁니다. 하루가 단위로 급격히 체감되고 있고 지술적 발전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빨라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폴리님이 상당히 고맙네요. 이렇게 현장의 체험을 혼자만 대단하다 이렇게 여기지 않고 글로 남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AI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느냐. 의사를 다 대체할 수 없지만 의사 수는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병리 조직 판독 영역까지 AI가 활발히 접목되고 있습니다. 오진율이 훨씬 더 낮아지겠죠. 대부분의 질환들은 한 명의 의사가 AI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원격 진료로 하루에 수백 명의 환자를 원큐로 보는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 의사 수 많이 늘리는 게 별로 좋은 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대중들이 싫어하니까 더 이상 제가 이야기 안 하는 거죠. 당신들 알아서 다 결정해라. 여러분 모르면 약입니다. 모르면 그냥 조용히 살다 갈 수가 있는데 그럼 나중에 망하겠죠. 뭐.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제가 AI 여러분들 실방송을 계속해서 건강이 허락하는 오랫동안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 확고하게 방송 원칙을 정하고 이런 하는 방송이 이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왜? 클릭수에 전부 목을 매기 때문에 사람을 깨우치는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다 이야기죠. 적응하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고 적응하지 못하는 자는 그냥 갈 거다 이야기. 정치인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시대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겁니다. 동서남북을 구분을 못할 거예요.
AI의 생산성 향상은 문자 그대로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의학적 판단이라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심오해 보이지만 사실 분해해 보면 단순한 조건 판단이 결합된 단순 무식한 구조이기 때문에 AI 같은 기계적 알고리즘의 성과를 내기 최적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 판단이라는 게 뭡니까? 진단 여러분들 결과하고 정세를 집어넣게 되면 AI가 답을 주는 겁니다. 똑같은 로직입니다. 판사 판결이라는 게 뭐 별 게 있습니까? 사건 개요를 집어넣으면 AI가 답을 주는 겁니다. 김용빈이가 여러분 선관위가 부정선거다고 100년 전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AI한테 뭐 합니까? 2024년 4월 10일 총선 결과를 차이값이 얼마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냥 AI가 답을 주지 않습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인 겁니다. 야, 여러분 한국은 문과 출신들이 완전히 나라를 망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도층의 이공계 출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공학적 사고가 익숙한 겁니다. 한국은 참 힘듭니다. 문과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뭐냐 대충 넘어갑니다. 조갑제시 떠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 개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썰 푸는 거 썰. 미국의 대통령 선거 부정 없다. 트럼프는 미친 사람이다. 공병으로 또라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면 진리가 되니까. 인풋 대비 아웃 투입 대비 결과라는 게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 결과 집어넣으면 뭡니까? AI가 그냥 답을 주지 않습니까? 옛날에 유닥함 결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국은 참 깝깝하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죠. 의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면 의학적 판단이 간단하다는 거 아닙니까? 단순 무식한 구조란 겁니다. 환자의 정세하고 여러분들 관련 자료를 집어넣게 되면 병명이 나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법률 조항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기존의 판례에 맞추어 판단하는 법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정치를 이슈가 되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법원의 판결을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감정에 치우친 판단인데 피도 눈물도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AI가 이런 부분을 대신해 준다면 법률 영역에서 엄청난 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다 맞겠죠. 그래서 나라가 가라앉는 겁니다.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은 저 같은 의사나 판검사 변호사 법적인 규제로 계속해서 나라가 여러분들 바뀌는 걸 막으면은 뭐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대를 거대한 흐름은 막을 수 없다면 결국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대가 AI가 평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시대의 대세니까. 예술 분야 다 바꾸는 겁니다. 의사 판검사 다 바꾸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AI가 공생하는 법을 지금부터 배워야 됩니다. 의사 한 명이 원격 진료가 여러분들 수백 명의 환자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이 이런 관점 볼 때 의대 2000명 정도는 정말 정신 나간 주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술 발전을 전혀 고려를 못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런 방송을 하지만 적응하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고 적응하지 못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자는 살아남겠지만 적응하고자 노력하지 못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는 거죠. 아주 훌륭한 여러분 관찰 결과를 이야기한 겁니다. 충격 그 자체란 거 아닙니까? 아주 좋은 그런 폴리님 현장 리포터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또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 4월 1 보궐선거 뭐 탁 깨놓고 하면 이번에 얼마나 조작하겠습니까? 그거지 않습니까? 뭐 조작은 다 끝났을 테니까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사전투표 했으니까 조작은 되게 사전투표 당일하고 그 다음날 이틀간
전산 조작해서 득표수 부풀리고 그다음 뭐 그 사이에 토요일 일요일 날 있으니까 위조투표 집어넣었겠죠.